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운전자 보험 이대로 좋을까라고 합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요, 주제를 보니까 저에게도 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그래요? 사실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쵸. 너무 축하할 일이면서도 네네. 제가 요즘 굉장히 길에서 떨리는 순간들이 네, 많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런데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방송 중에 많이 만나서 오늘 한번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MC님을 위한 맞아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게 과연 뭐 어떻게 틀리지? 뭐 둘 중에 뭐 하나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일단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좋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다. 이거 예.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왜냐하면 네, 의무보험이라는 것은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의무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벌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다면은 안 나오겠죠, 네, 운전자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벌금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가 틀리냐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이나 이런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상 처리를 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을 하고 나서 형사적 책임을 위해서 합의를 봐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벌금이 나온다든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라는 건 내가 현금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냥 언제라도 몇 천만 원 쓸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강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되구나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모두 다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없어서일 뿐이지 결국에는 운전을 하시면은 자동차 보험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둘 다 필수다. 그쵸.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네. 확실히 운전을 하면은요, 자동차 그 자체에 들어간 돈도 있지만 주변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가게 되는 게 엄청 많고 그쵸. 벌금도 무섭다고 하던데 진짜 네. 그래요? 일단 사고가 나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근데 네. 사고가 한번 나고 나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중에서 예전하고 그러면 요즘 운전자 보험이 그런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고 갈 텐데요. 일단 예전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형사적인 부분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근데 이 변호사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약간 소액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내 돈이 잡부담이 생긴다라는 게 왜냐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중대한 사고가 나서 선임하는데 50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돼요. 근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으로 해결되냐 이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500만 원 이하로 받아주는 변호사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 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요즘 운전자 보험에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한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고 이제 유형을 두고서는 왜 예전과 요즘과 운전자 보험이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MC님한테 제가 퀴즈를 먼저 내고서는 계속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자, 되게 어려워요. 잘 맞추셔야 됩니다. 집중을 해볼게요. 네네. 이제 면허증도 있으시니까. 면허증은 있는데 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혹시 네. 지금 운전하시면서 인도를 침범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도를 침범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갑자기 빨간불로 노란불로 바뀌어가지고 살짝 넘어가기 직전에 멈춰본 적은 그래요? 있어요. 네, 인도를 거의 침범해 보신 분이 없다에 저는 거의 한 표를 드리는데요. 네. 그러면 인도를 침범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속도가 이제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뭐 신호가 바뀌면은 의도치 않게 전 조금 넘어갈 그럴 것 수 같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진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텐데 왜냐하면 인도를 침범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저도 인도를 하루에 몇 번씩 침범을 해요. 과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서 인도를 거쳐서 갑니다. 아, 주차장을 들어갈 때도 거쳐서 네. 가고요. 그리고 뭐 카페라든가 매장을 갈 때도 거쳐서 들어가고요. 심지어 아파트,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아파트 진입로에 인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인도를 침범하는 것은 내가 꼭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인도 침범이라는 것은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건데 자, 여기서 퀴즈를 한 가지 더 낼게요. 자,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가 우리가 만약에 보상 처리할 때 일반적 사고 처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12대 중과실로 처리할 것 같습니까?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큰 잘못을 한 것 그쵸.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닐 것 같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사진에 보신 것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유소를 진입을 합니다. 그럼 아. 우회전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왼쪽을 안 보고 우측을 보겠죠? 맞아요. 그 우측을 보고 진입하는데 왼쪽에서 사람이 부딪혔어요.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인도 침범 또는 횡단보도 침범. 앞에서 그림에서도 횡단보도가 있었죠. 네. 만약에 인도와 인도 사이를 횡단보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횡단보도 침범이에요. 자, 이게 12대 중과실로 한번 볼 텐데요. 네.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중대한 과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6번이나 9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부러 내가 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도 보도 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보상 처리를 해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되고 벌금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12가지가 지금 직접 화면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저도 운전하면서도 여기에 해당이 쉽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 벌금 같은 게 뭐 더 비싸졌어요? 앞에서 보신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예전 보험하고 그러면 요즘 운전자 보험하고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를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자, 예전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만약에 사고가 과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고라서 2주나 3주 진단만 나왔어요. 자, 그래도 12대 중과실이니까 합의를 봐야 되겠죠.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6주 미만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 돼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은 예. 현금으로 내가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야 되죠. 오. 근데 지금 요즘 보험 같은 경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을 준다라는 거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그리고 이것도 2019년도 이전에 또 준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가 있다라면 또 요즘은요, 아예 보험회사에다 신청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아예 처리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요즘 보험이 편해졌죠. 이런 면에서도. 같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도 예전에 가입했냐 혹은 최근에 새로 가입하냐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 안 받고가 엄청 큰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운전을 하시는데 네. 자, 이제 MC님 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네. 긴장하세요. 자, 운전을 하시고 건물에 들어가서 아까 보도 네. 침범을 하고 나왔어요. 예. 자, 그다음에 보도에서 내가 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교통사고 일어날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고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다른 차가 진입할 수 네, 있겠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제가 네. 차량이 아니라 이제 차량을 조심해야 되니까 다른 관점, 오토바이. 저는 요즘 그 저녁 8시쯤 네. 집 쪽으로 가면은요. 호위 무사처럼 오토바이들이 제 네. 차 주변에 한 4대 정도가 그 배달 때문에 그쵸. 가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저는 살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무섭죠, 그럴 네, 심지어- 들어가면서 네네. 부딪힐 것 같아요, 저는. 또 오토바이가 주차를 네. 어디다 하냐면 인도에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이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오토바이는 물론 신호 위반을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48%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인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8%가 넘습니다. 결국에는 인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내가 피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운전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지만은 만약에 운전대에서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보도를 보행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예전 운전자 보험과 요즘 운전자 보험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전에 이런 사고가 나신 분들 아마 기억에 떠올리시면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니까 거기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라고 했는데 보상 받을 게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상태일 때도 보상을 전혀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으로 받는 것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같이 준비했던 상해 입원 일당이라든가 수술비, 골절 진단비 이런 거에서 받았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운전자 보험은 이 부분까지도 보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피해 사실로 해서 받을 게 없었다면 지금은 이런 보도가 그러면 이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아니면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요. 그러면 네.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면 만약에 뺑소니 사고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 청구할 곳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자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42주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지지만 훨씬 더 보장 측면에서는 운전자 보험이 운전할 때 그리고 운전하지 않을 때 둘 다 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운전자 보험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운전자 보험 이대로 좋을까라는 게 주제였는데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법규를 내가 이제 원치 않고 고의적이 아닌데도 네.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어떤 사고들이 있을까요? 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때도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속도 위반하지 마세요라고 그렇죠. 시험을 보는데 네.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속도 위반을 하거나 정지서 위반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해서 일어나는 사고보다요. 앞에서 지금 통계를 보시면요. 56%가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해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요. 그냥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본다든가 깜빡 존다든가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햇빛이 또 강해서 네. 눈을 이렇게 찌푸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 휴대폰을 그렇죠. 잠깐 쉴 때 만졌다가 사고가 나거나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 화장을 고치다가도 맞아요. 사고가 많이 나신다고 하는 걸 보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꼭 내가 사고를 내야지 해서 내시는 분들 일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위반을 해서 12대 중과실을 위반해서 내가 사고를 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주의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거고 사고가 났는데 12대 중과실이래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억울한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결국에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고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얼마만큼 대처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얼마만큼 잘 해놨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하고 미리 좀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도 아니죠.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 그렇죠. 시행되고 나서 더욱더 조금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그런 법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법상을 좀 보시면 네. 일단 민식이법 말씀하셨으니까 민식이법이 이제 작년에 제정이 됐죠. 그래서 민식이법 때문에 벌금 한도가 바뀌면서 아마 운전자 보험을 벌금 때문이라도 다시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 12대 중과실이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특례법을 보시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의 피해를 주게 되면요. 그냥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벌금이 최고한도 2천만 원입니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내가 건물에 진입하거나 나오면서 사람하고 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 6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이 나올 거고요. 이 벌금을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형사비를 봐야 되고 형사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을 해야 돼서 공탁금이 나갈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중요한 사고가 6주 이상의 사고가 났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사고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식이법은 더 중요하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민식이법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30km 이상 제한 속도와 상관없이 예, 벌금하고 이제 또 이제 무기 거의 징역이 준하는 그런 사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인데 벌금 기준이요. 최고가 3천만 원인데 최저 기준이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법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저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 금액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운전을 안 할 수도 없고 운전을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네. 뭐 자동차 보험 말고 이제 운전자 보험도 무조건 가져가야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좀 가져가 볼 만한 운전자 보험을 두 가지 좀 추려 오셨다고요. 네, 운전자 보험도 이제 그러면 나는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민식이법 이후에도 나는 운전자 보험을 준비했다는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요즘 운전자 보험입니다. 왜냐면요.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과거에 올라갔지만은요. 중요하게 여겨보실 거는 뭐냐면요. 대물에 관련된 벌금이 없으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 중에서 대물. 왜냐하면 인도 사고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로 부딪히는 경우에도 대물 벌금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대물 벌금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A 회사 같은 경우는 1억 3천까지 올라갔어요. 1억 굉장히 3천만 높죠. 원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고가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은 뭔가 선임 비용이 비싸도 내가 조금 더 안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용만큼이 됐죠. 500만 원과 3천만 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이 동승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피해가 같은 거 모두 다 보상될 수 있게끔 과거보다 증액이 됐다는 거,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요즘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A사랑 B사 비교해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그럼 한 얼마 정도 내야 돼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제가 오늘은 네. 운전자 보험 중에서 대부분 상해 보험이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상해 보험을 전부 다 빼고 순수하게 운전자 보험만 앞에서 예시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운전자 보험을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운전자 보험 과거에 내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20년 동안 보장을 받기로 했는데 이미 3년, 5년 동안 내가 유지했는데 나 15년만, 10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험료를 보시면 아시는데 앞에서 보장이 분명히 증액이 됐었죠. 올라갔어요, 한도가. 벌금도 올라갔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심지어 예전에 보상이 안 됐었던 내 가족 동승자라든가 6주 미만 사고 모두 다 되는데 보험료 보세요. 자, A사, B사 모두 다 남성도 15,000원, 16,000원 정도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12,000원이죠. 결국에는 내가 그 안에서 상해 보장을 얼마만큼 좀 더 많이 준비했느냐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가 조금 더 변동상이 있었던 거지 운전자 보험은요. 연령하고 상관없이 비싸지 않습니다. 내가 연령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러면은 질병보험처럼 보험료 비싸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연령이 많아질수록 조금이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하기 때문에 소멸적인 개념이니까 운전자 보험, 과거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요. 예전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요즘에 맞는 운전자 보험을 선택하셔야지 같은 비용을 내도 더 많은 보장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10,000원대 초반인데 돈 아까워서 가입 못한다는 건 핑계가 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괜찮다라고 원픽을 한번 꼽아주시죠. 네, 원픽으로 뽑기에 약간 민망한데 A사나 B사나 별로 다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최근에 A사가 조금 더 한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상 측면에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기존에 1억이 최고 한도였다면 1억 3천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더 좋은 A사를 저는 원픽으로 삼았는데, 자, A사, B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전 보험, 운전자 보험을 만약에 지금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라면, 자, 원픽으로는요, 요즘 운전자 보험을 선택하세요. 이것을 원픽으로 삼겠습니다.